안녕하십니까. 본격 팟캐스트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김용민의 뉴스 경장. 승부차기 끝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을 쥐었습니다. 끝까지 가서 웃는 사람이 진정 이기는 것이죠. 내년 우리 민주시민도 활짝 웃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지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메시 같은 여자 박지희라고 불러주세요. 메시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네, 뭐 앞서가지만 추격당하고 또 앞서갔지만 다시 추격당하고 그래서 이제 승부차기에서 결국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도 승부를 결정되는 이 승부차기의 달인입니다. 네, 굉장히 잘 차고 잘 잘 차요? 넣고 네. 축구공을? 축구공도 잘 차고요. 네. 또 오모 씨라고 제가 정강이를 굉장히 한번 세게 찬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키가 안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정강이를 찾는데 왜 키가 안 자라지?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민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박지희 씨도 하셨으니까 본인은 누구에게 비유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은바페 같은 남자. 은바페. 예.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이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지금 집요하게 쫓아다니거든요. 마음 살려고. 아니, 아내인데 정민여 씨한테 굳이 마음을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식구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러면 전민기 씨, 예. 그 아내도 감당 못하면서 말이죠. 누구를 지금 쫓아다닌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그 매불쇼 PD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영 유고시에 제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들어가시게 되면 저도 게스트로 좀 불러주세요. 예, 우기 형도 네. 제가 죽이겠습니다. 나도 좀 끼워줘 좀. 정말. 예. 그래요. 새해는 모두 시사평론계의 메시, 은바페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무규칙 막말 헛소리로도 시사가 가능하다. 신개념 시사 팟캐스트의 대향연 김용민의 뉴스 경장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2시 20분에 녹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12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네. 예, 박지희 씨 하여튼 감사합니다. 12시 반에 와주셔서 다음 주도 12시 20분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월드컵은 우리 전민기 평론가 보셨어요? 저는 이제 새벽에 직접 봤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제가 태어나서 본 네. 그 어느 경기보다도 가장 재밌는 경기였어요. 오, 결승전 다 왔습니까? 그게 결승전에서 나왔다는 게 왜냐면 2대0으로 이기고 가고 있었는데 네. 이제 10분 딱 남았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메시가 월드컵 첫 우승을 하는 건데 그렇지. 은바페가 불과 2분 사이에 2골을 넣으면서 야, 세상에. 2대2 동점을 만든 거예요. 프랑스 난리 났었겠네 그때. 네. 그 연장전 갔어요. 예. 연장 후반에 메시가 또 극적인 역전골을 넣으면서 3대2가 돼서 그렇지. 이 메시가 우승하는구나 했는데 네. 은바페가 또 페널티킥을 얻어내가지고 그걸 또 끝까지 집요하게 3대3을 만듭니다. 그래서 승부차기로.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말 참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정말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렇죠. 결승까지 갈 만한 그런 충분한 저력과 능력을 보여줬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네, 요즘 그 민주 진보 진영을 기반으로 한 유튜버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열심히 잘 못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근데 사실 이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권을 잡아봤자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보고 싶질 않은 거예요. 네. 사실 민주진영은 지금 본인들이 힘을 갖고 있을 때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글쎄 말이에요. 아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쪽은 막 방송국을 만들잖아요. 종편 4개, 뉴스 채널 하나. 이명박 때 만들었다고 그렇게 욕을 미디어법 얻어 처먹으면서. 날치기 네. 사실 그 당시에도 민주당 같았으면은 역풍 이러면서 아마 못했을 겁니다. 미디어법 날치기. 근데 그 사람들은 지지율 떨어지건 말건 하잖아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종편 공격받느라 힘들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되는 거 종편들이 굉장히 앞장서서 거의 선거운동을 해주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TV조선. 맞습니다. 이거 참 그 생각하면서 이쪽은 방송국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을 뿐더러 있던 방송도 못 지키고 있어요. 이제는 아예 그냥 집권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방송국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TBS 이대로 가다간 고사되겠어요. 지금 이미 힘을 다 잃은 상태죠. 진행자들 다 이제 12월 말까지만 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직원들 월급도 다 못 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그 안에 좀
불안감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직원들이 뭐 네. 반반 나뉘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시사 방송하고 뭐 사람들 많이 보고 듣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일단 당장에 밥줄이 급한 분들도 계시고 방송국으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TBS라고 하면 이제 그래도 다 알아보고 뭐 시청률 막 1%뭐 이런 거 종편 따라잡아 보고 뭐 그런 경험을 뉴스공장 덕에 하지 않았습니까? 청취율도 그렇지. 마찬가지고. 예.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민주당은 냉성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저기 뭐 역풍 우려하다가 아무것도 뭐 이런 게 없어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역풍은 뭐 민심의 역풍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함부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적대했다가는 난 망한다. 나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가 되고 구속되면 감옥 가고 정치 생명 끝난다. 이게 염려가 돼가지고 자신에 대한 역풍이 걱정돼서 할 일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역풍 걱정해서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고 그렇지.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오히려 힘을 쓰니까 지지율 40% 이번 주에 넘었습니다. 예, 이 실력 차이예요. 실력 차이. 이게 실력 차이입니다. 예? 아이고 물론 정말 뭐 참. 윤석열 정부가 실력이 있어서 힘을 뭐 전략적으로 휘두르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저 네.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국가 권력이 강력한 힘을 써서 표로서 얻은 권력이 아닌 권력들, 이 권력들을 제어해 주길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관성이 생길까봐 잠시 욕 먹더라도 봐라 하니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 학습 효과 될까봐 물론 특히 오랫동안 쌓이긴 했지만 노동자 집 밟는 거, 예. 노동자 집 밟는 거 말이 아주 됩니까? 그게 하나의 좋은 표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네. 예. 하여튼 힘을 쓰면은 지지율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역풍 걱정 이건 정말 여당이 할 걱정이고요. 야당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들이 여당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공천 때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은 민주당 다음에 희망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음. 뭐 이번 다음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비슷한 말 했다가 당시 이제 그 야당에서는 탄핵까지 막 가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탄핵 소추가 됐죠. 네. 예, 헌법재판소 가서 근데 지금 엎어졌습니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아무도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그냥 뭐 아유 생각할수록 등신이란 말이 막 머리에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인간들을 이제 국회에 보냈으니까 그런 건데 다음에는 넉넉고 민주당에서 후보로 공천된 사람이랍시고 그냥 무조건 밀어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고요. 후보 공천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안 될 놈들은 조기에 끌어내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치인들만 보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오늘 김용민의 뉴스 경장. 자 이번 주에도 사연과 쏘신 분 싸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자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아따 좀 살자님께서 지희 씨와 일하다가 웃겨 죽는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웃었다라고 재밌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의 글이 가장 기분 좋죠. 아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지희 씨가 네. 요즘 그 올해의 예. 여우주연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재발견돼가지고 예, 평소 말투도 그렇게 들려요 이제는. 그렇지. 근데 실제로 뭐, 네, 근데 그건 비밀입니다. 이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케이 마리님. 네, 이탈리아 남성 액세서리 브랜드 마누엘 보지. 이탈리아가 잘못했네. 예. 아직도 회자되는군요. 지난번에 보지 밀라노에 이어서 네. 이번엔 네. 마누엘 보지. 예. 네. 이 보지가 무슨 뜻일까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요. 하여튼 이탈리아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남성 액세서리 브랜드네요. 지난번에 남성복 정장. 그랬었죠. 네. 예. 그 보지 밀라노가 이제 남성복 정장. 그 남성 액세서리 브랜드는 마누엘 보지. 근데 아마 사람 이름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쪽은 자기들 이름 따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브랜드 그렇지. 만드는 경우 많으니까. 사람 이름이 보지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알렉스 79님. 네.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가끔 첫째가 남자만 군대 가는 것이 억울하다.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XX가 야한군요. 야한. 예.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애가 이해했을지 모르겠네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부탁드릴 거는 40, 50대 주 청취자들이 청소년을 둔 아빠 엄마들 많을 텐데 우리 자식들이 올바른 정치관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코너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의 어린애들이 보수화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직접 겪어보면 됩니다. 예. 윤석열 정권을 경험하면은 네. 아이들 뭐 교육할 것도 없어요. 네, 아 그렇죠. 큰일 나는구나. 예. 아주 개털되는구나. 이런 걸 아마 절감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때 김영삼 때 이제 IMF 터졌을 때 음. 그때 힘들다고 해서 엄마 손잡고 막 집에 있는 금부치 다 들고 막 은행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제가 김영삼이 대통령을 해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 했던 기억이 있어요. 10살 때였어요. 네, 그때. 그쵸. 맞아, 어릴 때 그런 큰 네. 기억들이 뇌리에 남아 있죠. 그럼요. 예. 자 다음은 우리 저 A컵 글래머 지희 좋아. A컵인데 글래머시라고. 예. 언제나 웃음과 투쟁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이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전민기는 제 땡땡땡 이건 뭐? 뭐요? 재수 없답니까? 재미없답니까? 뭐죠 이거? 글쎄요. 이거 참 우리의 그 과제가 남아 있어요. 네, 예, 아까 예. 이제 가 땡땡 다는 가 야한다 네. 였는데 이거는 추론이 안 되네요. 예. 추론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네. 여현주어님, 전민기는 제 땡땡땡. 네. 네, 그래요. 여현주어님. 네. 여현조 씨를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진우 구두미창님. 참치김밥 만들 때 고추 잠지, 오타, 고추 참치로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잠지도 이제 금치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옛날 뉴스관장 포맷으로 정치 시시콜콜 이야기하면 괜찮을 텐데라고. 송서미의 가고 싶다. 뉴스관장 우리가 그때 SBS. 그렇죠. 같이 했던. 그거 할까? 네. 차라리 그거 할까? 이 대본 만드는 힘들어요. 예. 네. 무척 힘들지. 오늘은 또 어제 그 밤새 설사를 하고 또 배탈이 나가지고 예. 오늘 대본은 조금 안 웃길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이고 예. 음. 그 똥과 함께 웃음이 날아가 버렸군요. 그러니까 어제 그 새벽 2시에 배출했어. 그 재미를. 아이고. 재미를 재미를 밖에 내려 배출했어요. 보내셨군요. 네, 예, 예. 액체와 섞어서 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싸신 분과 쏘신 분들 나눠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님 100원. 야, 너 나 먹어. 이런 거 보내지 마. 자, 시장님 500원. 옛날에는 이제 담배 값이 네. 500원이었어요. 500원일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 컵떡볶이 500원. 그렇지. 20년 전이지. 20년 훨씬 더 됐네. 훨씬 전이죠. 거의 25년. 그래서 뭐 알이랑 이런 담배 있을 때인가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때도 그 같은 시대를 살았으면서 전민기 씨, 본인만 젊은 척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1990년대 500원은 예. 큰 돈이었어요. 맞아요. 예.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승 맛집 울산 현대님 600원, 예. 이쁜 영님 700원. 네, 이상은 이제 1,000원 밑에 인간 같지도 않은 분들의 후원금이었습니다. 흘리고 간 사람. 자, 다음. 꽈추보다 젖이 큰 M장님 1,000원. 1,000원. 네. 여현주원님 1,000원. 네. 너도 1,000원. 네. 유방군 A빨면 1터지리 1,100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아이디가. 예. 네, 지명을 이제 따서 한 것 같아요. 네. 유방군 A 빨면 빨면. 1 터지리. 네. 알겠습니다. 예. 하늘구멍님 2,000원. 9825173님 5,000원. 네. 썩열탄핵님 5,000원. 네. A컵 클레버 지주아님 5,000원. 네. 일보르노님 6,900원. 네. 바다마 부더다님 네. 6,900원. 예, 싸신 분들이고요. 네, 쏘신 싸셨습니다. 분들입니다. 자, 마뱀님이 10,000원, 네. 알렉스 79님이 10,000원, 오케이 마린님 10,000원, 드래곤맘님 10,000원, 마뱀님 20,000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쏘셨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분들은 정말 민주 시민들이고요. 네. 싸신 분들은 뭐 민주 군민으로 가겠습니다. 군민. 예. 네. 자, 그래요. 그러면 김용민의 뉴스 경장 오늘의 첫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느끼실 수 있는 브리핑, 여성이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브리핑, 박지 브리핑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지희입니다. 시사평론가 전민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민기 씨.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이 아내와 이제 와인 한 잔 나눠야겠죠. 그 와인에 수면제를 탄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내 잠들게 하려고. 아우 이것 보세요. 지금 부부간에도 간간이 존재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 진짜 어떻게 아내 마실 와인에 수면제를 탈 생각을. 사람들이 혹시 한남으로 못 알아볼까봐 염려되셨나봐요? 아이,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조용히 재우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럼 뭐 제가 뭐 하기 싫은 여자를 수면제 먹여서 다리 걸어서 눕혔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아, 나 참, 왜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해요? 아니 그렇게 여자하고 하고 싶습니까? 생긴 건 그냥 멀쩡해서는 속에는 아주 더러운 욕망으로 우글우글하네요. 그 욕망을 팔겠습니다. 어디 뭐 당근마켓에 올릴까요? 저는 아내를 그냥 재우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당근마켓에 잠들어 있는 아내를 팔겠다고요? 와, 이 인간이 하다못해 이제 당근마켓에 부인을 팔려고 하네. 아, 이거 부인을 왜 팝니까? 그 뭐 누구 쌍코피 터뜨려 죽일 일 있어요? 하긴 전민기 씨는 아내 얼굴만 보기만 해도 그냥 아주 쌍코피가 줄줄줄 흐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휴, 이렇게 남자가 부실해서요. 아이, 그거는 사전에 제가 열심히 코를 후빈 겁니다. 일부러 터뜨리려고요. 아, 그냥 자자 뭐 이럴 목적으로 말이죠. 잘 아시네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만약 무방비 상태였다가는 아유, 쌍코피가 뭡니까? 이 골절에 타박상에 호흡곤란에 이게 다 제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집은 뭔가 굉장히 요란한 모양이네요. 지난번에는 수갑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밧줄도 준비했고.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네. 자, 박지 브리핑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2월이 되면 이 아티스트가 생각이 납니다. 비틀즈 창립 멤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 사람. 뉴욕 맨해튼 자신의 집 앞에서 한 정신 이상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1940년 영국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폴 맥카트니와 더불어 로큰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을 썼다라고 평가가 되죠. 비틀즈는 사실 그 자체로 전설이죠. 그렇습니다.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만 이야기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해체 후에는 아내와 함께 반전 평화운동에 나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매진은 이래서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존 레논이죠.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전민기 씨 뭐라고 하셨죠? 뭘 내놓는다고요? 박지 씨 이거 사람 이름이요. 존 레논. 아니 조질 옷 속에 잘 간수해야지 그걸 왜 내놓습니까? 아, 이것 보세요. 박지희 씨. 조질 레노탄이요. 뭐 여기가 공중 화장실입니까? 아니 지금 전민기 씨 또 보니까 마침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혹시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지 제가 진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는지 아세요? 박지희 씨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뭘로 보이는데 그런 말을 해요? 한남이죠, 한남. 한남이네, 한남. 존 레논. 네. 존 레논. 네. 존 레논 밝히는 한남이죠, 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겨울에 식물성 보양식 찾으시는 분들 귀를 쫑긋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 들어온 호박, 그중 달콤한 맛이 일품인 늙은 호박은 과거에는 산모 음식으로만 주로 요리했지만 요즘은 찜, 구이, 떡 등 다양하게 제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호박은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수박과는 달리 호박은 뭐 겉이나 안이나 색이 똑같습니다. 전민기 씨는 호박 요리 뭐 좋아하세요? 저는 단연 호박죽입니다. 뭐라고요? 호박죽? 이거 보세요, 박지희 씨. 호박죽이라니. 호박죽, 걸쭉한 호박죽. 이제는 걸쭉하다고 묘사까지 하시네요. 아니 대체 뭐 어디가 어떻게 걸쭉하다는 거예요? 전민기 씨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이 사람 진짜 아주 저질이네. 상스럽게 짝이 없네. 호박죽이 뭐야? 호박죽이. 자, 박지희 씨. 호박죽이요. 호박죽인데 왜 엉뚱한 말로 들어요? 시끄럽습니다. 다음 소식이나 전해주세요. 정말 경제 한파가 실감납니다. 국내 M&A 시장이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습니다. 통상 연말에 다가갈수록 딜 클로징, 즉 거래 종결 사태가 통상 연말에 다가갈수록 딜 클로징, 즉 거래 종결 사례가 증가하는 계절성도 올해는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제 돈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 딜을 할 미천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딜도 없다. 뭐라고요? 딜도 없다? 딜도가 없단 말씀이세요? 저 박지희 씨, 딜 또한 없다지. 이게 무슨 딴 그런 뜻의 딜도가 없다 이 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자금경색 얘기하시다가 딜도가 왜 나옵니까? 딜도가 부족한 거하고 M&A 시장이 보릿고개 맞은 거하고 이 대체 두 개가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지요. 딜도야 중고품 써도 되니까. 아니 남이 쓰던 딜도를 어떻게 써요? 전민기 씨는 뭐 남이 쓴 리얼돌 중고로 사서 쓸 수 있어요? 아니 나한테 리얼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그분도 가만히 재우는 판에. 뭐 그건 그렇네요.
자, 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자, 한 해가 저물 때 우리는 항상 서해를 찾기 마련이죠. 이 서해 아름다운 낙조를 보고 싶은 분들, 올해는 서산 웅도로 가시면 어떨까요? 서산 웅도요. 거기는 왜죠? 그 한두 번 바닷물이 찰방찰방 차오르는 신비한 풍경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 웅도입니다. 이 섬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오래를 끝으로 철거한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다리 아래로 소통할 수 없어서 갯벌 퇴적, 수산생물 감소 등 해양 생태 환경 문제가 야기됐다고 하는데요. 이 철거 소식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연과 인연을 웅도와 연결해준 다리, 바로 유두교라고. 잠깐만요, 전민기 씨. 다리 이름이 뭐라고요? 유두교요. 어떻게 남자 입에서 유두라는 말이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잘 나옵니까? 그럼 그 다리는 뭐 검은색입니까? 아니면은 핑크색입니까? 아, 이거 다리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블랙이라고 핑크라고 뭐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왜 유두교라고 하냐고요. 아니 박지희 씨,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순수한 우리말을 쓰자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 젖꼭지 다리라고 할까요? 어머머, 젖꼭지라니. 와, 저 한남이 이제 드디어 문색을 드러내는구만. 어떻게든 그냥 음란한 단어만 쓰고 싶어가지고. 그 무슨 색깔이 좋아요? 솔직히 뭐 핑크? 아니면 뭐 블랙? 그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네, 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전 핑두가 더 좋습니다. 아우, 진짜 꼴에 또 색깔은 따지는 저런 저질 한남들. 아우.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건진 스타가 많습니다. 최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 후반 추가골, 동점골을 연달아 터뜨린 주인공. 이 메시의 골로 2대3으로 뒤진 연장 후반전에 또다시 동점골을 넣었죠. 92년 월드컵 역사상 이 결승전 헤드트릭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때 제프 허스트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기록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는 축구의 신이라는 설이 큽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음바페. 뭐라고요? 음바페? 음담패설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세요 지금? 아니, 음바페라는 사람이 이 축구 신이라는 아니 설이. 전민기 씨 그러시지 말고 음담패설 한번 실컷 해보세요. 마음속에 아주 응어리가 쌓인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레알인데 그 박재희 씨 스크류바 봉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스크류바?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신체 접촉 용도로 쓰지 말라. 신체 접촉 용도? 아니 그러면은 뭐 이 혀도 신체인데 이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 이거 입구멍에는 넣되 다른 구멍에는 넣지 말라는 거죠. 어우, 저질 진짜. 아니 그 음담패서 해보라면서요.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쌍쌍바 봉지에는 뭐 그런 거 적혀 있나요? 아, 그 쌍쌍바 2개 달린 거? 아, 뭐 그것까지는. 아니 뭐 그럼 옆에 계신 김 목사님 이 스크류바 먹는 용도 말고 뭐 다른 데 쓴 적 있으세요? 전 스크류바 안 먹습니다. 그럼 어떤 거? 비비빅을 먹습니다. 입에 넣고 아무리 입에 넣고 오래 있어도 그 비비빅이 그 흔들리지가 않아요. 단단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나기로는 이 한남들 대동소이합니다. 박지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실제로 스크류바에 그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 아 정말요? 네. 그 저기 왜 하필 스크류바지? 전에 그 M장 기획의 방송 보니까 예. 그 손문선 아나운서가 얘기한 건데 그 병원에 실려온 사람들, 그 이제 그 이제 연애하는 사이에 그 이제 남녀가 병원에 실려온 사례,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를 보면은 저게 그렇게 많대요. 그 신체 안에 여성 신체 안에 비타 500 뚜껑이. 그거 저도 봤어요. 진짜요? 예. 왜? 비타 500 뚜껑이 왜 들어갔지? 나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이제 그게 크게 갖다 좋은가요? 그걸 이제 혼자나 이렇게 하는 용도로 아, 잘못 쓰다가 어머. 그걸 돌리면 그 안에서 풀리는 겁니다. 위험할 것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짓을 해 왜? 예. 그게 이제 컨텐츠 중에 네. 거기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들 나오는데 네. 막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 위험한 것들 많아. 진짜? 예. 아이고 참 취향도 저는 특이해라. 전에 예전에 뭐 어디 커뮤니티 게시판 글에 오이? 오이가 부러져가지고 안에 그거 안 그거는 되지. 본 적은 있었어요. 아, 우리 정민이는 그것이 완전 관장한 것처럼 깨끗한지. 확인도 못 하시면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얘기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확인한 지 오래되셨다고 거의 그러는데. 뭐 관장한 네. 예, 뱃속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뭐 불법이 아닌 이상 뭐 네. 마약이나 이런 거
그게 아닌 이상은 비난할 일도 아니고 이상한 눈으로 볼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몸이 상하면 안 되니까 비타오백은 그냥 마시는 용도로만 쓰시면 위험합니다. 되겠다. 네, 물건은 다 각자의 용도가 있기 네. 때문에 예. 네, 그거 따라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크류반 어떤 건가 그러면은 그래도 스크류반은 네. 뭐 부러지거나 한다고 해도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니까. 아니, 그래도 아니 뭐 이렇게 그래도- 진지하게 토론할 이 주제입니까 지금? 예예예. 아유 그런 것도 좀 건강을 생각하면 그럼 아이 그렇죠. 그 그럼요. 신체 그 먹으라고 들어가는 건데 예 엉뚱한 게 들어가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올 12월 31일 계획은 어떻습니까? 12월 31일이요? 네, 그 해를 이제 넘기는 네, 그냥 뭐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집에 있어요. 네. 뭐 일출을 본다든지 그런 그거는 이제 집에서. 집에서 네. 집에서 일출을 봅니까? 네.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 집이 저기 여의도 쪽에 있어요. 여의도에 있어요. 우리 전민기 저도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 아니 근데 어디 예. 가면 사람만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저도 싫어요 사람. 네. 제가 2000년에 그 속초에 살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이제 직장이 또 그쪽에 있었고 예. 와 내가 살다가 휴가철보다도 더 많이 오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 TBS 일할 때 네. 거기서 이제 중계차가 가요. 동해로 동해 쪽 가서 어이구. 이제 라디오 생방송 같은 걸 하는데 음. 거기 갔던 팀이 돌아오는데 거의 14시간인가 걸려가지고 그렇지. 예. 예, 굉장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그때 출발을 해가지고 네. 어디 저 상가집 저희 동네 마장동에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차를 몰고 올라오는데 네. 그건 12시간 가까이 걸리고 왔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와 돌아오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네, 재밌는 일화인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뭐 저하고는 이제 대학 동기인데 그 형은 이제 재수하고 들어왔어요. 그 집안이 굉장히 무서운 집안이야. 아버지가 보수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아주 엄격하신 분인데 뭐 어제서부터 막 사랑의 매로 훈육을 했던 그 집안인데 아버지가 아들 때리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또 형이 또 동생을 훈육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집안이에요. 근데 이 형이 이제 91년인가 그때 이제 시험을 봤는데 대학 입시 떨어졌는데 이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양반이 그냥 가출을 해가지고 강릉에 내려갔지. 네. 뭐 어떻게 좀 기분을 전환하려고 갔는데 예. 그 한 3일 지나니까 거지가 됐어요. 뭐가 있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 막 어디 그냥 트럭에 그 몰래 타고 왔나 그랬을 거야. 그 집에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사전에 전화를 한 거야 공중전화에 이제 형한테 집에 간다. 그러니까 쭉 늘어진 목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대학 떨어졌다는 얘기와 함께 그러면은 좀 이 형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이게 또 가출했다고 또 용서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 형이 야 이거 집에 들어올 뭐 면목이 있는 거야? 뭐 화를 내면서 차에 타라고 차를 탔어요. 근데 갑자기 형이 트렁크를 열더니 뭐 삽을 집어넣는 것 같아. 어머. 연장을 또 집어넣는 것 같고. 어. 야 죽었다. 내가 대학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가출했다는 산에 이유만으로 사람을 동생을 묻어버리나. 묻으려고 하나 봤더니 그 형이 바로 또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서울 강릉 간 고속도로가 잘 나지도 않았어. 네. 그 저기 원주쯤부터는 2차선이었어요. 뭐 국도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 네. 거길로 해가지고 강릉에 간 거야. 아니 이미 강릉 가가지고 거지가 됐는데 강릉 다시 이 형이 데려가요? 다시 간 거야? 차를 태워서 강릉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어. 그랬더니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또 형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네. 어. 고맙긴 한데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묻은 거 아니에요? 아니 결국 잘 돌아왔어. 그 연장은 뭐 전혀 뭐 그 쓰려고 가져간 건 아닌 것 같고 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화가 나신 표정이었어. 그러더니 차 타라고. 또 데리고 가? 어디 갔어? 아니 애 집에 좀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요? 다시 강릉에 갔어요. 그 집안은 강릉으로 가. 무조건. 강릉 가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3번 갔다 왔군요. 3번 갔다 왔어요. 네. 아니 거의 일주일 동안 강릉에 간 거야. 예. 일출은 원 없이 봤네요. 정말 더럽게 많이 봤다고. 예.
그랬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번 했었는데 오. 갔다 오면 그렇게 의식처럼 저희 아버지도 이제 굉장히 엄해서 혼날 줄 알았는데 예. 사우나를 쫙 시키더니 아이고. 더러운 때를 씻으라는 듯이 어. 소고기를 딱 사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예. 그렇지. 약간 그렇게 또 막상 나가면 그 무섭던 부모님도 마음이 좀 약해지나 봐요. 그렇지. 그 예. 저기 사상 처음으로 도발을 한 건데. 어? 이럴 때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은 더 반발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박지 씨 가출한 적 없습니까? 네, 뭐 저는 가출한 적은 없고, 음. 진짜 가출한 적이 없는데 저는 집을 좋아해가지고요. 집을 좋아해. 네. 근데 가출할 만큼 이제 반항할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이제 누워만 있는 거죠. 네, 침대에 누워만 있고 이제 네. 그 엄마가 밖에서 잔소리 하니까 음. 그 귀마개 그거 있어요. 아. 그거 이제 딱 하면은 아무리 엄마가 밖에서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예. 좀 그 쾌감이 있거든요. 엄마는 목 아프게 떠들지만 내 귀엔 안 들리지 이런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다 반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매를 안 되셨고. 그렇죠. 예. 잔소리로.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연말 연초에. 자, 모상식 퀴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부부, 최고 부부의 상식을 겨루는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지율 40% 회복한 항 인사드립니다. 이 지지율 회복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참, 조선 놈들은 명태와 함께 사흘에 한 번씩 패야한다고. 화물연대를 발로 그냥 막 짓밟으니까 꽁초 밟듯이 말이야. 근데 지지율이 올라요 또. 진작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참, 이런 건 내 전문 아니겠어? 아이고 뭐 수고 많으셨네요. 자, 또 한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띨띨한 공판 검사 때문에 주가 조작 다담자로 잠깐 분류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또 이대로 죽어 주울 리 없는 주율 인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 공판 검사가 말하길 줄 여사께서 주가 조작 선수 도움으로 매입하셨다고 하던데요. 야, 뭐 그래 내가 주가 조작했다고 치자. 그게 뭐가 달라지는데 대체? 내가 뭐 그랬다고 수사를 받기라니, 구속이 되기라니, 뭐 기소가 되기라니? 어차피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헛물 좀 그만 켜세요. 그나저나 두 분, 그 어째서 이채원 참사 49제 되는 날에 술잔을 사셨습니까? 야, 내가 설마 그 존만한 술잔으로 술 마시겠니? 내 사이즈가 얼만데? 중소기업 판촉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산 거라고. 아니 그럼 그날 뭐 땅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까? 아니 그리고 뭐 이 사람이 그 술잔으로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얘네들 이 시비 거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그 수많은 시민이 추모제 찾아서 희생자 기리고 유족 위로하면서 함께 울었잖아요. 아유 전민기 씨 당신은 그럼 그 추모제 갔습니까? 아니 뭐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야, 너도 안 가놓고는 누구 보고 가라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 제가 대통령입니까? 아니 뭐 또 제가 영부인이에요? 야 나는 뭐 진짜 영부인인 줄 아니? 나 국민대 안 나왔어. 박사도 아니야. 그 이대 나왔어 사실 나는. 나도 성대모사만 할 뿐이라고. 근데 왜 나를 윤석열 취급을 하는 거야? 어디서 눈을 부라려? 뭐 그렇다면 일단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뭔가요? 당원 100%로 당대표 뽑는 당원 개정은 어떠실까요? 그 너무너무 좋다. 그거는 곧 우리 남편이 당대표를 결정하는 그 권한을 주겠다 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즉 유승민 당대표 저직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신업 대표 그 강신업 당대표 선출권이 될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이 당무에는 관여 안 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거 뻥이지. 예, 이제 1년 반도 안 남은 총선. 그 총선 내가 치르는 거다. 근데 당대표를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 시켜도 돼? 시키면 안 되잖아. 아니 전민기의 똘똘한 줄 알았더니 뭐야 얘가 이렇게 맹해. 그 노무현 대통령 기억하시죠? 합법적 범위 안에서 열린우리당 돕고 싶다라고 했다가 탄핵소추 당했잖아요. 야, 그건 힘없는 노무현한테나 해당되는 경우고, 안 그래? 힘 있는 나한테,
누가 감히 까불 수 있겠니? 여보 그러지 말고 천공 스승님을 아예 그냥 당에 상임 고문으로 모시는 건 어떨까? 우리가 지금까지 천공 스승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다 대박 났잖아. 그분의 그 정체를 함부로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드러나면 어떡해? 죄송한데 이미 다 알거든요. 그 문제나 푸시죠. 49제라고 다 아시죠? 49제 알지? 이 사람이 죽은 지 49일째 지내는 의례인데요. 불교에서 사후 의례로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의례입니다. 이 49제 때는 육류, 생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팥, 소금, 고춧가루, 마늘 등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겨지는 음식들이라 또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49제 제사상에 올릴 것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정답. 네, 줄님 정답 아시나 봐요. 내가 누구니? 나 국민대 박사 아니야. 이제 정답은 떡. 원래 이거 49제 때 떡 돌리는 거 이거 상식이야. 나 전에 살던 아크로비스타 주민들한테도 이거 떡 돌렸어. 아니 그 이태원 참사로 가족들은 피눈물 나는데 그 가당키나 한 행동입니까? 여보, 아무리 그 49제 때 떡을 돌릴 수 있다 해도 떡은 좀 심했던 것 같아. 뭐야? 지금 당신도 지금 얘 편 들고 있는 거야? 지금 내 편 안 들고? 그래서 당신에게 나는 남편, 남의 편 아니야. 그래서 얘 편 든다. 아유, 여보 잘못했어. 너 요새 자꾸 나한테 까부는데 당신 대통령 재임 중에 이혼당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여보 그건 아니지. 내가 잘못했어. 자, 미안해. 그렇다면 우리 항님 정답 아십니까? 49제 때 올리는 음식. 또 있지. 떡 말고 또 있어요. 정답 구속영장. 땡! 아니 구속영장이 뭡니까? 그 먹는 겁니까? 먹는 거지. 고추장, 된장, 춘장, 간장, 청국장, 구속영장.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저 이태원 그거 추모하고 싶으면은 해. 근데 내 눈에는 안 튀게 하라고. 특히 이 국면을 이용해서 말이야. 내 동생 상민이 뭐 그만둬라 마라 이러면 아장날 줄 알아? 우리 여보 모처럼 섹시하다. 역시 당신은 힘쓸 때 제일 섹시해. 그래. 네. 그 힘쓸 때 섹시하다고. 힘 못 쓸 때는 그땐 별로야. 힘을 못 쓰는. 자, 다음 퀴즈입니다. 이번엔 역사 인물에 관한 퀴즈입니다. 홍커우 공원에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입니다. 12월 19일로 서거 90주년이 됐습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지. 내가 이분하고 같은 파평윤 씨 아니겠니? 또 정답 나오나요? 정답은? 정답 윤창중. 땡! 틀렸습니다. 여보. 왜 하필 또 그 존 내놓은 아저씨 이름을 들먹이고 있어. 그 옷에서 무언가를 꺼냈다는 점에서 그 윤창중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나? 정말. 저 사회자 정답 바로 갈게요. 정답은 윤서인. 땡! 그래. 우리 파평윤 씨 중에는 윤서인 군도 있지. 그 만화로 독립운동하는 친구 아니야? 저 죄송한데 그 윤서인 씨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는 식으로 말하는 완전히 반대편인데. 그래? 그러면은 나하고 같은 편이구만.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 윤봉길 선생이 의사였어? 응? 전공은 어디야? 내과야, 외과야, 성형외과야? 성형외과였으면 어쩌다 나하고 만났을 수도 있었겠네. 아쉽다. 만약에 윤봉길 의사 선생님이 또 이 파평윤 씨 그 문중 사람이면은 나한테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좋았을 텐데 아깝다. 그만하시고요. 그 의사는 의롭다 할 때 의자죠. 한 문제 맞히시고 다른 한 문제 못 맞히신 두 분,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반드시 맞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진 이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인이자 인류의 스승이신 이분 누구일까요? 진짜 전민기 씨, 나 이렇게 너무나 그냥 뻔하고 쉬운 퀴즈 이거 내가 답을 해야 되나 막 자괴감이 들고 그러네. 야 사회자, 누굴 바보로 알아? 그 퀴즈라고 내는 거야? 그래요? 뭐 그렇다면 너무 죄송한데 그럼 크리스마스 앞두고 드린 문제니까 뭐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정답을 함께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천공 스승님. 땡! 그 천공 스승이 거기 왜 나옵니까? 이 천공이 언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저기 천공 옥살이 하셨어 스승님. 간통으로 옥살이 하셨다고. 그거는 고난 아니니? 이 전민기 이 새끼야 뭘 안다고? 그러니까. 야 천공 스승님 말씀대로 우리가 박근혜 구속하고
고검장 안 한다고 하고 조국 일가를 완전히 탈탈 털고 대선 출마하고 그래서 당선됐잖아. 야, 너 같으면은 그 천공 스승님이 일개 도사로 보이겠니?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천국 말대로 한동훈은 아웃입니까? 그 듣는 한동훈 열받겠네. 토끼 사냥했는데 바로 내쳐지니까. 야, 토사구팽. 이준석이도 그랬던 거 아니야? 이준석이도. 여보 우리 총장 되도록 도와주던 그 김만배 걔도 있잖아. 아, 그렇지. 김만배도 있네. 아니 그 김만배 씨는 아버지 집도 사주고 검찰총장 청문회 때 준비팀원으로 수고했는데 그렇게 사람 잡는 수사라면 되겠습니까? 야, 내 말 안 들으면 그때부터 제거 대상이야. 좋은 말 할 때 이재명하고 대장동을 엮어야지. 그거 몇 푼 지킨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저만 손해 아니야? 그쪽은 지금 저열하게 추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는군요. 이런 걸 폭군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야, 전민기 좀 많이 컸네, 그치? 좀 밤에 아내는 재우고 혼자서 정치 공부만 하나 봐. 나는 그 아내 재우고 술 마셨는데 전민기 너 존멋이다. 응? 네, 어쨌든 오늘도 다 틀리셨습니다. 이 발전이 없는 두 부부의 몰상식 퀴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저 김만배 씨가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폐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그게 검찰이 뭐 본인들이 원하는 증언을 해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야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TBS 그 김호준의 뉴스공장을 그렇게 막을 내리게 만들어 놓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언론 탄압을 하고 최은순, 아니 공범들은 다 처벌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최은순만 무죄? 그것도 검사가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고. 일부러 입증을 안 했겠지. 김건희도 아마 주가조작 그렇게 공범은 다 구속, 유죄 나와도 김건희 나와 면책될 겁니다. 아니 뭐 이런 걸 더 알려야 되는데 지금 다른데 뭐 예를 들면 장애인 그 연합을 탄압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걸로 자꾸 더 이슈를 몰이하니까 글쎄 말이 안 되는 것 말이에요. 같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씨가 검찰의 그 강압 수사에 저항을 해서 예. 저렇게 자해를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하는 언론을 보기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음. 그 검찰 조사 받다가 음. 사실 자해하고 음. 뭐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이건 강압 수사에 따른 네. 거예요. 네. 또 근데 이거마저도 뭐 이재명이 관련된 사건은 저기 피의자들이 다 자해한다. 아니 이재명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재명의 뭐 비밀을 감추려고 저런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재명이 있는데. 그렇게 힘이 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되게 그렇게 안 내버려뒀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참 완전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이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러다가도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윤석열 쪽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면 마치 자기들이 나라를 구할 것처럼 정론직필한 것처럼 그렇지. 그런 행세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박근혜 때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박근혜 빨아댔던 놈들이 탄핵 시작이 되니까 막 뭐 열과 성을 다해서 박근혜를 씹는데 이 꼬라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볼 것 같습니다. 그때 너희들 저는 이제 우리가 내년 한 6월 정도 예상해 봅니다. 네, 단단히 우리가 기억했다가 반드시 너희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네. 아니 그 정권이 그 정말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때 그때 여기에 저항하고 맞서야 진정한 언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MBC나 뭐 TBS나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윤석열한테 줄 서야겠다라고 판단돼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보도하지 않고 혹은 윤석열의 이익에 부합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진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집권하면은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할 거예요. 뭐 저는 뭐 누구를 탄압하자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아니 벌을 받을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음. 민주진영은 본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협치 뭐 이런 명목으로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도 다 봐주는 게 협치니 문제죠. 뭐 저기 역풍이 우려된다느니 다 이런 친구들은 다음에 국회의원 뺏지 못 달게 하면 됩니다. 네. 그 일은 우리 시민들이 좀 책임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공학 논평으로 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지도자 윤석열 동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줄리 앙뚜아네트 동지께서는 이재명이 대장동 몸통이라고 말하지 않는 김만배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서울중앙지검장 송경우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시달하시었다. 김만배는 감히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마치 윤석열 동지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을 것처럼 과대망상을 시전하며 나발을 불어댔다.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김만배는 특히 윤석열 동지의 최종 목표인 이재명 구속을 막고 있는 유일한 바리게이트로서 역적 중에 역적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참수받아 마땅할 역적질을 했음에도 더 이상 나에게 진술 강요를 하지 말라며 공갈치는 등 가소롭기 짝이 없는 처신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김만배는 대선 직전 공개된 녹취에서 박영수 윤석열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해결했다며 윤석열 동지를 대선 패배하게끔 몰고 가려 했던 장본인으로 역사의 가혹한 심판만 기다릴 뿐이다. 이번 자해 소동을 통해 김만배는 대세의 흐름을 역전시켜보려고 발악했지만 이 모든 발버둥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윤석열 동지는 깜도 안 되는 것이 도발해온다며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고는 검찰 수사 방향대로 가지 못하게 회방하고 딴죽을 거는 자를 더 험악한 인간 생지옥으로 화할 것이라고 판단하시고는 불벼락 보복을 예고하시었다. 이에 끈앞을 언론을 통해 김만배가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이재명과 모종의 거래가 있다라는 여론전을 전개하도록 할 것이다. 왜 이재명 관련 수사만 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가 하면서 이재명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우리 윤석열 동지와 그의 똘마니 검액관들은 지금껏 윤 동지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을 크고 작은 싸움에서 연전연승했으며 그 연전연승한 횟수는 최은순이 공범들 속여먹은 횟수와 동일하다. 우리 윤석열 동지는 길들여진 칼잡이 졸개들을 틀어쥐고 야만적인 포갑정치, 야만적인 파시오 독재로 적대 세력들의 반共화국 대결 책동을 산산히 부숴버릴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민기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DJ 전민기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보내드리는 전민기의 허리 디스크쇼,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지를 쓰는 저는 지금 팬티 차림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보이지 않을 테니까요. 전디,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 우파 정권 들어서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미래 예정 수익 500억도 몽땅 날릴 것 같습니다. 용산에 사는 어떤 분 심기를 거슬렀다는 풍문이 돕니다. 그분 부인에게 개같은 X라고 말해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분은 저에게 자신의 끈앞풀에게 고개를 조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다바리가 되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이 바닥 짬밥이 얼만데. 그래서 거절했죠. 그런데 수사의 태클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스팔트 보수 10수년 만에 내가 이런 꼬라지가 될 줄이야. 문재인이가 집권할 때 문재인 간첩이라고 놀리고, 문재인 사는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끌어내서 서울 구치소로 끌고 가서 박근혜와 바꿔치기 하자고 했던 저였는데, 그때가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전대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제가 좀 답을 드려볼까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뭐 큰 고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용산 가서 빤스 차림으로 어제 입었던 빤스를 입에 물고 엎드려 뻗쳐 하세요. 용서받을 때까지. 안타깝네요. 이 아스팔트 보수가 재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런 의미에서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라는 가사가 있는 노라조의 슈퍼맨 띄워드릴게요. 네, 그래요. 우리 전 목사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전 목사님을 만났어요. 박지희 씨 제가. 네네. 재판정에서. 저는 증인, 그분은 피고. 네. 그분이 어떻게 피고가 됐냐? 평화나무가 고발해서. 근데 내가 너무 일찍 갔나 봐. 왜요? 그 법정 앞 복도에 네. 나하고 그 양반만 있는 거야. 둘이 만났어요? 좀 만났어. 어. 그분이 먼저 악수를 내밀더라고. 와, 손이 진짜 두꺼워요. 왜 그거 있잖아.
맥도날드에 왜 더블 빅맥 있잖아요. 예, 예. 네. 그 두께를 연상하게 하는 손이었어. 그러더니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목사가 된 걸 아는 거지 이 양반이. 예? 그러더니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해서 같이 일해야 되지 않겠는가.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 이 고발 취소하라고. 결국 그 얘기구나. 예, 그래요. 근데 또 미안하더라고 은근히 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미워서 정광훈 목사가 미워가지고 그렇게 고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한국 교회가 반듯하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실 고발한 거지. 뭐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점점 싫어지더라고. 예. 근데 그래서 또 이게 사람 얼굴을 직접 보면 또 그게 싫었던 감정이 음. 또 막 조금 누그러지는 것도 그래서 내가 있어요. 조금 좀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약해지죠. 원래 이제 정광훈 씨라고 불렀거든. 예. 그날은 그냥 전 목사님 했어. 어. 또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뭐 그냥 그래요. 와 재판정에 한가득이었어요. 예. 그래도 저 변호사들은 또 나한테 계속 막 쏘아붙이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럼 나는 또 거기에 지느냐 절대 안 지지. 나도 같이 그냥 목소리 높이면서 지금 반말했어?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뭐 얘기만 하면은 다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뒤에서 앉아 계신 분들이 나는 래퍼가 온 줄 알았어요. 촤 계속 내가 뭐 한마디만 하면 촤 이러는데 예. 아이고 잘못하면 매 맞을 뻔했습니다. 예. 빨리 도망 나왔죠. 예. 아유 전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법 좀 지키세요. 법만 지키면은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맞아요. 응? 예. 왜 자꾸 법을 어깁니까? 응? 그 지금 재판이 3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전에 자기가 만든 당의 대선 후보로 김경재 씨라고 극우 인사를 세웠거든. 이 사람을 내쳐버렸어. 대선 앞두고. 그러더니 막 비난을 했어요. 그 대선 후보를 비난한 거 아니야?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걸었지. 그리고 그걸로 재판받게 됐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2019년 10월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 걷는 시간이다. 네. 그래서 거기 교인 아닌 사람들한테까지도 헌금을 걷고 그래서 기부금 분법 위반으로 또 하나 걸렸고 또 하나가 그 예전에 그 막 코로나 한창일 때 방역법 무시하고 막 그냥 교인들 모아놓고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세요. 우리 저 정광훈 목사님이. 그리고 저기 500억 관련해 가지고 재수사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니야. 예. 검찰로부터. 그래서 수사를 또 받게 됐는데 이 사건 모두 평화나무가 고발했습니다. 얼마나 밉겠어 내가. 그러나 저는 미움을 사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 차원에서 부득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참 힘들게 살아요. 김용민이가 좀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김용민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더라도 그게 다 우리 사회에 나중에 공익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공익도 공익이지만 이제 김엄마 본인의 이익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음. 진짜.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내 이익을 어떻게 챙길까? 아니 뭐 방송 많이 하시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 합법적인 예, 방법으로서 그럼요. 그래요. 그런 방송 뭐 좋은 방송 자리 뭐 주진우 이런 사람한테 양보하지 마시고 양보한 적 없습니다. 가로챘을 뿐이지. 예, 그래 우리가 이제 안 되겠어.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우리 3사람이 한 세트가 돼가지고 그 이제 어디 섭외가 온단 말이지. 우리 3사람을 동시에 부르지 않으면 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 네. 차원으로 우리 셋이 접근하면 어떨까? 네, 한 몸처럼. 그렇지. 그래서 아예 몸을 묶고 다니는 거야. 어때요? 전 좋은데 이제 우려되는 점은 두 분의 몸값이 음. 저한테로 맞춰질까봐 걱정입니다. 무슨 아니, 얘기야? 저도 박리담회거든요. 만 원씩 받더라도 3만 원 그렇죠. 아니야? 네. 그래요. 저희 한 명 출연료 셋한테 나눠줘도 된다. 그래요. 예, 사실은 여러분 저거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왜 그 가수들 중에 듀오가 있잖아. 듀오. 네. 듀오가 그렇게 잘 찢어집니다.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네. 저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 조사해 보면 거의 뭐 100 중에 뭐 99는 틀어져요. 저분 서수남하청이는 어떤지 모르겠어. 예. 그 아저씨 말고 그 아저씨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나머지는 대부분 다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50대 50으로 나누면 좋은데 그 좀 뭐 어떤 음악 활동의 연륜이나 뭐 경험이나 그 사회적 뭐 이 지명도 이게 좋은 분이
나 50만 가져가겠다. 네가 50 가져라. 이래도 나중에 틀어지더라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또 60대 40으로 하면 이 40 받는 사람이 또 또 틀어지죠. 열받고. 예. 예. 우리가 세트로 움직이면서 네. 정확하게 n분의 1씩 나눕시다. 돈 때문에 배신하지 맙시다. 그렇지 우리. 네. 그리고 같이 묶고 다닙시다 그렇죠. 서로. 예. 몸을. 묶고 다니면서 쇠사슬로 묶고 다니면서. 예. 그 박지시면 제일 불쌍하긴 한데. 네. 저는 좀 떨어뜨려 주세요. 자, 그래 뉴스 경장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또 전민기 옹이 아. 저기 이제 예정된 일정.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사장 남편들 아니 때문에. 그러면 뭐 다음 일정인가요? 야, 다음 일전 네가 가야지. 예. 자,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바쁜 또 연말이니까 여러분 네. 즐거운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저희는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 김용민이도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